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최 회장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현재 보니까 좀 오르고 있어요. 코스피는 한 0.5% 내외 현재 오르고 있는데 2595.2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109억, 기관이 256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이제 오늘은 개인들이 347억 정도 이제 매도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 또 흐름이 좋습니다. 이제 800원 정도 오르고 있고, LG엔솔은 한 1.2% 오르고 있네요. 하이닉스는 0.9% 빠지고 있고, 삼바가 0.2%, LG와 0.28% 빠지고 있고, 우선주 0.1% 오르고 있습니다. SDI 보합, 기아도 보합이고, 현대차 0.4% 빠지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오늘 흐름 좋네요. 3.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이버 0.9%, 포스코퓨처 0.2%, 카카오 0.9% 이렇게 오르고 있네요. 현대모비스는 0.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떠냐 봤더니 코스닥도 현재 0.3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들은 사고 있고 개인들이 83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보합이고 에코프로는 0.9%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6%, LNF 1.8, JYP 0.8, 파라비스 1.9, 셀트리온 제약 2%, 오스템 임플란트 0.05% 오르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0.1% 정도 현재 빠지고 있네요. 보니까 오늘 포스코 DX가 아주 미친 듯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7.79% 오르고 있습니다. 7.79%. 너무 많이 오르는데 하여튼 오늘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은 어땠는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 S&P 500이 S&P 500, 나스닥 일단 두 달 가까이 랠리를 지속한 이후에 차익 실현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5.46%나 빠졌습니다. 다우존스도 보니까 전일보다 102.48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34,951.39를 기록을 했고 S&P 500 지수도 23.02포인트 내려서 4,365.69에 마감을 했네요. 나스닥은 165.1포인트 하락을 해서 지수는 13,502.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AI 파티를 이끌던 엔비디아가 어제 2.6% 정도 올랐는데 오늘은 1.7% 정도 하락을 했네요. 알파벳과 넷플릭스도 1% 이상 내렸고 테슬라는 투자은행 그 바클레이즈가 투자 등급을 하향한 이후 보니까 5.46% 정도 급락을 했어요. 이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효과나 나타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뭐 계속하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강조를 하고 파월 의장이 워싱턴 하원 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대부분의 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연말까지는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동의한다고 말했고 파월은 이날 하원 의원들한테 통화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에 대한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연준은 지난 6월 14일 FOMC 그 결과로 금리를 동결했는데 1년 3개월 만에 10차례나 올렸던 금리 인상을 잠시 중단한 것이라고 하죠.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 캠페인을 끝낸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은 파월은 당시 발표한 그 점도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 하반기까지 추가적인 인상이 두 차례 더 가량 더 남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지난 몇 주간은 시장을 안도하게 했지만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소식은 성장주의 고공행진을 멈추게 할 변수가 됐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연준의 기준금리는 현재 6월 동결로 인해서 5에서 5.25%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연준은 하반기까지 50bp 인상폭을 여지로 남겨두고 있어요. 이를 한 번에 25bp씩 인상한다고 하면은 두 차례 인상이 남은 셈입니다. 파월은 지난해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목표치인 2%로 낮추는 과정은 갈 길이 멀다고 지적을 합니다. 파월과 연준은 물가 척도에 관해서 근원 PCE를 중시하는데 4월까지 이 수치는 4.7%에 머물고 있고요. 게다가 5월 CPI는 5.3%를 기록을 했습니다. 파월은 25에서 54세 연령층의 노동력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요. 일부 임금이 완화되는 등 노동시장의 환경이 완화되고 있다는 그런 징후가 있지만은 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 채용적인 일자리의 수가 여전히 가용 인력 풀을 훨씬 초과한다고 지적을 해요.
우리는 금리에 가장 민감한 경제 부분에서 긴축 정책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 억제에 완전한 효과가 실현되려면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파월 의장은 그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80년대 75bp씩 4번 올린 적이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속도다. 금리를 높이되 좀 더 온건한 속도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답변을 해요. 이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야 하는데 이런 경제 지표와 연준 그런 회의를 통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방은행 연쇄 파산의 혼란 역시 연준이 감독 및 규제기관으로부터 제 몫을 다해야 한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그렇게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최근에 AI 랠리에서 큰 하락을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포물선의 움직임은 차분하거나 점진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종종 충동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비슷하게 반대되는 결과로 끝이 난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 5월 말부터 나스닥은 팡이라죠. 이 움직임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도 똑같이 인상적일 것이다. 이 팡맨은 페이스북하고 애플,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등 일종의 기술 성장주 7개를 말합니다. 팡맨. 하지만 그 정반대의 의견도 있어요.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최근의 성장 기술주 랠리는 아마도 7월 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7월 26일 차기 FOMC까지 그 결정적인 하방 촉매 경제 지표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이날 최근에 급등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애널리스트가 테슬라는 4월에 1분기 실적 보고서 이후 약간 하락하다가 저점에서 80% 급등했다. 최근에 랠리는 ARE 랠리에 편승한 테마 거래하고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다른 브랜드에 개방하겠다는 최근 발표에 대한 흥분으로 과도히 올랐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고요. 지금 일단은 우리 미국이 아니라 우리 국내 삼성전자는 71,200원, 뭐 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빠질 듯 하더니 다시 버텨가지고 다시 어제로 갈 것 같아요. 어제 위치로. 현재 근데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그래서 잘하면 71,5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한번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71,500원까지. 근데 우선주는 조금 비리비리해요. 현재 보니까 뭐 한 59,500원까지 가고 있는데 59,700원까지 갔었죠. 빨리 6만 원 더 터치해야죠. 다시 6만 터치해서 올라갈 길이 좀 멉니다. 외국인들이 한 8,000주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좀 빠졌다가 뭐 조정받았다가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좀 빠질 때 열심히 모아가지고 나중에 배당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냅시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세요.